고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형제 관련해서 서울구치소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조셰프님은 혹시 어떤 이슈 갖고 오셨나요? 저도 뭘 가져갈까? 네. 이재명을 가져갈까? 아주 그냥 활활 한번 불태워볼까 이 방송을. 이재명의 단식과 그 어떤 기각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 사실 네. 그거 떠들 생각도 있는데. 네. 좀 재밌는 얘기죠 사실. 저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구치소 이야기도 좀 해볼까? 네. 근데 제가 이재명 당 대표의 어떤 기각에 대해서 네. 법리적으로 제가 해석할 정도의 능력은 저는 없고. 네네.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선, 네. 그 정도 이게 과연 어떤 그 나비 효과를 일으킬까 정도에 대한 생각은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정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이슈로 네. 혹시 그 식스 포켓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식스 포켓? 예, 일본에서 이미 90년대에 만들어진 용어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비가 급증하면서 네. 생긴 나름의 신조어래요. 네, 일본에서 이미 식스 포켓? 있었던 건데 네. 이게 결국은 한 아이에게 그 6개의 주머니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부모 2분, 그리고 외조부, 외조모, 친조부, 친조모 이렇게 해서 총 음. 양가 어르신들이 다 총동원돼서 이 저출산 시대에 네. 금쪽이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의 주머니들이에요. 그걸 이제 식스 포켓이라고 한대요. 네. 식스 포켓 시대가 된 거죠. 제가 갖고 온 뉴스는 이제 사교육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교육비. 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가 네.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쵸.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는데. 네. 0.7명이죠 지금 저희. 그렇죠. 코로나 이후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비가 포스트 코로나 되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전체 사교육 시장 규모가 한 26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고등학생은 22년 기준에 연 68만 4천 원 정도를 인당 비용이 지출됐대요. 네. 1인당. 근데 2018년 69만 5천 원보다 1.6% 줄어든 실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부분인데 감소는 오직 고등학생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네. 중학생은 약 10% 정도 상승했고요. 초등학생은 18% 정도가 늘어서 한 명당 한 40만 원 정도를 매달 초등학생 한 명당 네. 40만 원을 좀 상회하는 수준을 이제 지출하고 있대요. 네. 가정적으로. 충격적인 건 전 유치원생이었는데 네. 유치원 어떤 사교육을 할까요? 그들은 2018년 유치원 자녀 한 명당 16만 2천 원에서 22년 현재는 22만 4천 원으로 무려 38%가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교육비는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사교육 갔다가 큰 문제다. 그쵸. 그래서 네. 계속 있어 왔고 그보다 더 이전에 이제 90년대나 80년대 학번에도 사교육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돼 그랬을 왔습니다. 거예요. 네. 뭐 과외라든지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를 전면 금지했다든지 맞아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인적 자원? 오랜만에 쓰는 말인데 노동 집약적인 이렇게 굴러가는 형태의 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감내하고 가야 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 뉴스를 주목하고 싶은 거는 사교육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는 데예요. 어려지고 있다. 사교육이 비극이라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네. 이 비극의 시작은 아주 오래됐지만 이렇게 유치원 단계까지 내려가는 건 저는 이건 좀 비극의 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얘기해서 저희가 대입 사교육을 쭉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게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는 유치원까지 내려간다는 건 이거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제 주변 친구나 이제 동료 자녀분들이 이제 받고 있는 사교육이 뭐냐? 나 도대체 궁금한 거야. 저도 궁금한데요. 안 했으니까.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인라인 스케이팅 같은 것도 다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인라인 스케이트. 줄넘기, 인라인 스케이팅 이런 게 다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줄넘기 학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인라인 같은 경우를 물론 좀 동네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달에 4번 정도 수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 1회 수업을 하고 얼마 내냐 했더니 한 20만 원 정도가 나간대요. 유치원 자녀가 가서 인라인을 타는 걸.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근데 문제는 돈을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인라인을 잘 못 타서 너무 열받는다.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젠가 오은영 씨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새 출산율 저하된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전근대 시대에는 이제 생산제였는데 현대는 이제 사치제로 바뀌었다. 이러면서 이제 출산율 어떤 감소 요인으로 아주 주된 요인으로 한번 전달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사교육이 진행되는 게 과연 맞나? 이건 당연히 전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정말 해결할 수 있나?
우리가 학원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은 게 네. 저희 어릴 때 저도 뭐 인라인 탔었고 원우 씨도 뭐 인라인이든 자전거든 뭐 이런 거 타셨을 것 전 같은데. 스피드 스케이팅을 선수 준비를 잠깐 했었어요. 그럼 되게 잘 타시겠네. 그런 엘리트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네. 뭐 당연히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인라인을 탄다라고 할 때 네. 물론 제가 어릴 때의 답이 뭐 다 답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정말 큰 돈이 들었죠. 뭐 그쵸. 몇만 원짜리 사는 건데. 네. 그래서 엄마한테 지금 막 타고 싶다고 사달라고 막 졸르면 몇 달 졸르면 이제 하나 사주시면 네. 그냥 그걸로 끝이었죠. 그렇죠. 그럼 그게 사교육이지 뭐. 내가 알아서 타는 거지. 그래, 그게 사교육이야. 무릎 까지면서 그 빨간 약 바르면서 그냥 타는 거지.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배우는데 왜 이렇게 배울까? 그런 것까지 네.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히 입시나 뭐 이렇게 레슨의 중요성이 아니라 요즘은 일종의 교우 관계가 여기서 형성되는 게 아닐까? 교우 관계. 네, 일종의 사회성이 네네네. 그러니까 학원에 가야 애들을 만날 수 있고 학교는요? 그러니까 학교와 학원에서 이렇게 네네네. 일종의 그 학교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놀 수 있는 문화가 아닌 게 아닐까. 결국 학원으로 돌려야 네네. 돌리지 않으면 뭐 다 맞벌이 시대니까. 네네. 그 안에서 뭐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진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예전에 유발 하라리가 그 네네네. 사피엔스에서 네. 인간은 모두 밀에게 속았다. 그 밀에게 기만당한 거다. 수렵과 채집 시대의 삶의 질은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네. 경작을 하면서 그리고 저장 문화가 네. 생기면서 인간은 노동에 매여 산다. 사실 이런 비슷한 것들이 그 일종의 문화가 바뀔 때마다 나타났거든요. 네. 예를 들어 냉장고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서 네.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쪽 뭐 밖으로 나가서 원거리에 있는 네. 홈플러스 같은 데죠. 그래서 물건을 잔뜩 사와서 저장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정작 절대적 소비는 더 늘어나고 그리고 맞벌이는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어찌 보면 더 피폐해진 거 아니냐는 약간 염세론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아이들이 놀려고 시작했던 문화가 오히려 이게 사교육이 같이 올라가는 거면 교육열, 네.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관 이 문제로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진짜 유치원까지 이렇게 돌려 세우는 문화는 네. 저는 이렇게 뭔가 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해결의 관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전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근데 참 난점이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어느 순간 폭삭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해요. 네,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가르칠 애들이 없는 거야 일단. 그래서 대입 그 시장이 네. 줄어들고 공시로 넘어가고 그죠? 이 약간 중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거죠. 어떤 복선들이 이제 시장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임계점이 밑으로 내려와서 언젠가는 그냥 가르칠 애가 없으면 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그건 사실 뭐 진정한 해결은 아니니까 네. 이제 이 안에 이 사교육 시장 유치원생까지 내려가 있는 이 사교육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욕망이 뭐냐 그걸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아까 그 인라인 이야기를 하셔갖고 되게 인상적인데 네. 돈을 들여가지고 태웠는데 인라인을 못 타서 화가 난다. 저 같아도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애가 그럼 타고 싶어서 타고 싶다고 해서 한 건지 네.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그거를 애를 시키고 싶어서 한 건지 이게 만약에 후자면은 사실 뭐 약간 다시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굳이 계속 보내야 되나? 애가 원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전자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그냥 잘 타든 못 타든 그냥 그거는 애가 원하는 대로 한 거니까 그냥 오케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셰프님하고 저하고의 기본 그 차이일 수도 있는 게 저는 사교육 시장이 세분화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뭐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수요가 있다면 최대한 전문화되어 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장사가 된다면 지탱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윈윈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렇죠.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눈치를 살피면서 그런 아무도 원하지 않는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배우는 애도 행복하지 않고 시키는 부모님도 등골이 휘고 그거는 뭐 저는 조금 누군가 그 풍선을 빵 터뜨릴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 인라인을 예로 든다면 아이가 아마 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분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우리의 경제 규모나 각각의 가정의 그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마치 저는 약간 이 현상을 젊은 세대가 집을 사지 못하니 자동차로 플렉스를 하는 거랑 저는 좀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네. 일종의 욜로 같은 거죠. 지금 현재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네.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갈 때 네. 저는 이거는 약간 우리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경제를 근간을 틀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뭐 잘못 선택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아이가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 환경을 뭐 지향하기 위해서 네. 선택한 건데 이 과정이 엄청나게 그 휩쓸림이 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줄넘기나 이런 것도 다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건 네. 네. 이거는 뭐 주변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같이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푸느냐. 그 우리나라의 어떤 보육 정책 네. 요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해결돼야 최소한 아동 사교육이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 사교육은 네. 조금 그래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좀 뭔가 좀 즐길 수 있는 네.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놀 수 있는 문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학원에서만 뭐 모든 걸 다 뺑뺑이를 돌려야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 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욜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부모들도 혹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아직 결혼조차 하지 않은 저희까지를 포함해서 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상황을 그 상황에 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뭐냐면 저출산이고 네, 그렇죠. 만혼이고 이런 네, 거죠. 네. 왜냐하면 아까 사치제 말씀을 하셨는데 애 한 명을 놓으면 여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 몇 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된다는 걸 네. 알기 때문에 네. 애들 안 낳기 시작하는 거죠. 네. 결혼조차 안 하는 사람들, 네. 물론 우리는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우리는 뭐 우리는 못 하는 거에 가까운데 네. 하여튼 뭐 이 얘기는 아예 네. 주제가 다른 얘기니까 난 그렇고. 가까운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그거야. 그래서 이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조금만 낳자. 대신에 근데 이미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최선을 그렇죠. 다해 보겠다는 네. 일종의 약간 발버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총합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느 각도에서 봐도 비정상으로이라고밖에 네. 볼 수 없는 저출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저는 뭐 만약에 해결을 우리가 지향한다고 했을 때는 그 해결의 언저리에는 분명히 저출산 이슈가 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저는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적어도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문제는 동의해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지금 아직까지도 엉뚱한 데만 후비고 네,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든다는 맞아요. 데에 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뭐 당국자가 나와서 네. 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네. 이런 거지, 뭐 남자들이 뭐 여자들에 비해서 가사노동을 절반 정도밖에 안 한다. 네. 그래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제 되는 거다. 약간 이렇게 또 남녀 네. 어떤 그 구분 이런 거로 되는 네. 거죠.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죠. 네. 거기에 달린 댓글이 0.7도 많다는 거였어요. 음. 지금 저 최전선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인식이 저런 거라면 0.7도 많다. 와, 이게 진짜 뼈를 때리는 댓글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대로 된 대책을 어떤 인식이 나와야 거기에 그렇죠.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인식이 들고. 나와야 돼요. 네. 그 인식 사실 왜 이런 인식이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비를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네. 그 원우 씨랑 저랑 어릴 때 네. 둘만 낳아 잘 살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일종의 산하 제한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거를 되게 최근까지 했어요, 사실. 네, 그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아마 했을 텐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때의 우리는 네.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빨리 성장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규모가 네. 그 당시 생각할 때 뭐 우리 막 90년대 초반만 해도 네. 아시아의 4마리 용 막 이럴 그쵸, 때였으니까 맞아요. 약간 후진국 컴플렉스가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뭐 세계 뭐 10대 뭐 15손가락 안에 드는 네. 경제 일종의 경제 대국이죠. 음,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지금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빨리 와버리니까 대책도 없었고 네. 갑자기 정책의 전환을 하다 보니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인식의 혼란이 온 것 같아요. 네.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하다가 네. 다시 저출산으로 넘어간 그 간격이 제 기억으로 제가 지금 정확한 게 아니라 3년인가 5년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는 그렇죠. 분명히 아니란 인식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너무 늦게 아니랬죠. 네. 이 인식이 관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국민성도 있는 것 같은 게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전 저출산은 일종의 트렌드라고 봐요. 음. 뭐 아까 식스포켓 얘기도 했지만 애를 낳을 거면 낳아서 식스포켓으로 가르치고 기르고 그게 안 되면 낳지 말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아예 다 없애야 돼. 그러니까 되게 중국식 결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SNS를 없애잖아. 진짜로 만약에 없애잖아. 우리가 어떤 사고 실험을 해보자고요. 네. 진짜로 없애면 출산이 올라갈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SNS를 보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KBS에서 방영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면서 그들이 그 연예인 부부들이 갖고 있는 유모차나 그렇죠. 애들 장난감을 보면서
저 정도로 나아길 거 아니면 안 나는 게 낫지. 일종의 비참함을 느끼니까. 비참함을 느끼는 이런 그런 걸 이제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단어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채널을 돌려.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결혼 지옥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애를 낳고 막을 거가 아니라 결혼을 아예 하질 말아야 되겠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뜨는 게 이제 먹방인 거죠. 그냥 음식이나 그래 먹자. 음식이나 먹자. 그냥 1인분 시킬 거 2인분 먹자. 배달 그렇지. 뭐 욜로 플렉스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그게 아주 거칠게 요약한 우리나라의 지난 짧게 아주 그 정도의 어떤 요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뭐 SNS를 없애야 된다라고까지 뭐 조치부님도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우리가 언제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 평균 올려치기에 대한 그걸 놓지 못하면 저는 이거는 문제가 오래 지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그런 그 당국자가 얘기하신 자꾸 이 얘기를 이제 남녀 갈등으로 갖고 가게 되는 예를 들면 사실 페미니즘의 어떤 대두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게 비화가 되면 해결하기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다음에 언젠가는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치 이야기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요 복선까지만 깔고 마무리할게요. 이재명 당대표의 얘기는 저는 정치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 얘기는 되게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저는 들어보고 싶네. 해요. 나중에 뭐 한 해 더 갈까요? 아직 요 상황이 좀 진행 중이니까 진행 중일 때 작두를 타야 원래 진짜 작두지.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 나눠 보시죠 언젠가. 이달의 이슈 이번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까요? 방송이 점점 파행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